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오늘 이 시간 2020년에 보내드리는 마지막 방송 시간입니다. 2020년이 다 지나갔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요. 한편으로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빨리 가고 코로나와 같이 물러가고 2021년 새날을 일주일 후에 맞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집 방송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재미있게 지내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요. 또 TV 앞에서 특집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N의 메인 앵커 스티브 홍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티브홍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랑 방송하세요? 네네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진짜. 맞아요. 네네. 일단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셔야죠. 네.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요. 2021년 뜻하신 바들 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올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2020년이 팬데믹 기간이 거의 달을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한인 사회에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도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 유저리 우리가 주로 했던 뭐 어떤 페스티벌이라던가 이런 모임 행사들이 완전 취소됐어요. 네, 그런데도 맞습니다. 할 말이 있으십니까? 네,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진행된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네. 나름 스티브홍 기자 제가 선정한 2020년 화제 뉴스 베스트 3 이렇게 딱 정했습니다. 자, 이제 분명히 말했습니다. KTN이 선정한이 아니고요. 스티브 홍 기자가 선정한 베스트 3 한인 사회의 뉴스.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한인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고 또 활동하다가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출범서부터 해단식까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벌써 지난 봄이네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4월 23일 날 출범을 했는데요. 네. 이제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단은 애틀란타 한인회, 또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 그다음에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 이렇게 3개 단체가 주관이 됐고요. 그 3개 단체장들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다가 10월 2일 날 공식적으로 해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이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인들의 피해가 많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활동들을 했나요? 주된 활동은 이제 식료품들을 한인 사회에 전달하는 거였는데요. 이제 크게 2가지 방식이었는데 한인회관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누구든지 오면 네. 일정한 물품들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첫 번째 방식이었고요. 2번째 방식은 한인 봉사자들이 교통편이 없거나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노인 아파트나 어디 이렇게 찾아가서 쌀이나 김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접 나눠주는 그런 2가지 형태가 크게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의 상대로 하다 보니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뭐 좀 예외의 몇 가지는 안 되지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물품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너무 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기다리다가 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시간 기다린 거에 비해서 이게 물품이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봉사자들이 한인들이 한인들을 돕자 이런 의미로 참 적극적인 구제 방식을 택했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또 결국은 이제 해단식 하면서 또 재정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는데 해단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이 해단 과정이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월 2일 날 해단식을 열었었고 또 그동안 한 5, 6개월 했었던 거에 대한 재정 보고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는데 왜 해단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제일 있었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애틀란타 한인회가 귀네 카운티 정부로부터 받은 구호 기금을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계속 식료품이나 또 이제 유틸리티나 렌트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을 하면서 엄밀히 말하면 비상대책위원회가 하던 일들을 그냥 애틀란타 한인회가 계속 이어갔던 그런 형태가 돼버렸죠. 네.
자, 이제 해단식 때에 잡음이 좀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게 모두 해결이 되고 모두가 이제 밝혀진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언론사들이나 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네. 그 의혹 제기한 것이 그 현장에서도 밝혀졌고 또 지금 그 좀 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입장으로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이 이제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몇 군데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애틀란타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또 궁금하면 언제든지 봐라 하면서 이제 재정 서류나 보고들에 대해서 오픈을 했었죠. 하여튼 한인 사회에서는 최초로 지금 비대위가 세 단체가 결성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고 네. 또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잡음이나 시행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뭔가 했다는 또 뿌듯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한인이 한인을 돕자라는 아주 좋은 목적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운영 미숙에 의해서 오해던 아니면 또 잘만 처리했으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들이 또 계속 이런 것들이 또 확산이 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이제 불거진 그러면서 한인 사회가 좀 시끄러웠었던 것들이 지난 여름이나 이제 가을이었죠. 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하지만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훨씬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맞습니다. 봅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비대위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선거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이제 아시겠지만 11월 3일 날 대선과 함께 여러 선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운티 선거, 또 뭐 이제 주 정부 선거, 연방 선거 이런 선거들이 있었는데 지난 11월 3일 선거에 한인 후보자들 3명, 정확히는 4명이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주 하원에 3명이 출마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공화당의 홍수정 후보가 102지구에 출마를 했고 민주당의 조태 후보가 98지구에 출마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역 의원으로 있는 샌박 의원이 101지구에서 출마를 해서 이제 됐습니다. 또 유진철 후보가 조지아 연방하원 제7지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유진철 후보는 출마했다 낙마했고요. 또 샌박 후보를 제외한 홍수정 후보와 조태 후보도 낙마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샌박 의원이 3선에 안착하면서 그렇죠. 이제 라이징 그 스타처럼 네. 민주당에서는 떠오르는 젊은 의원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삼선 의원으로서의 어떤 무게감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참 놀라웠어요. 저도 2016년 모습과 지금 모습에서 이제 좀 저렇게 젊은 나이인데 연륜이 보인다. 뭐 이런 걸 느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샌박 의원 얘기를 좀 하면 2016년 출마할 때 뭐 한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어서 그리고 뭐 잘 모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는 상태여서 뭐 열심히 하나 보다라고 그랬는데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재선을 한다. 그래서 재선 활동할 때 저희가 이제 의정 활동 많이 보고를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달라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중진 의원이 된 것 같은. 뭐 삼선이면 중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한인 사회에서 대표하는 의원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조지아 이런 지역구뿐만 아니라 전국구 의원으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날이 기대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젊은 이제 인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어떤 당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그 정치 철학이 모두에게 있으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까 열심히 서포트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공화당이다 민주당이다라는 정치 성향이고요. 그거에 어떤 근간이 되는 자신의 출신 이게 한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샌박 의원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인 사회 행사뿐만 아니라 한인의 어떤 목소리가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사실은 2020년 의정 활동에서 그 결과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HB 819라는 법안에 의해서 베테랑들 월남 참전 용사분들이 베테랑 그 면허증과 베테랑 그 자동차 번호판을 받는 거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일익을 담당한 분이 또 센박 의원이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행사들에서도 한인의 목소리 필요하다. 그럼 적극적으로 나와서 지지하니까 사실은 공화, 민주 이런 어떤 정당을 떠나서 한인 사회에는 정말 필요한 의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뉴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제목 보고 제가 살짝 부끄러운데요. 네. 근데 한인사의 세 번째 뉴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KTN이 뽑은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뽑은 거예요. 제가 선정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좀 불편하신 분들도 약간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KTN 방송국이 이제 둘루스에서 지금 현 놀크로스로 이전한 거를 세 번째 뉴스로 뽑았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국에서는 제작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둘루스에 있을 때는 이제 같이 쓰는 그 건물에 다른 방송국도 있었고 또 다른 분들도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만 사용하니까 뭐 녹화 시간이든 또 방송 환경이든 촬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자유자재로 하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한테는 아주 베스트 3에 뽑을 만한 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또한 저희 이제 KTN 방송국이 공중파 이제 47번 공중파뿐만 아니라 컴캐스트나 차를 통해서 이제 케이블로도 나가는데요. 또 이제 사옥 이전과 함께 온디맨드 코리아, 그렇죠. ODK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미 전역을 커버하는 저기 플랫폼인데 ODK를 통해서 KTN 방송국이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KTN 방송국의 외연이 확장됐다라는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더 나가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송국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결국은 방송 제작을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잠시 후 2부에서 나올 그 김용선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면서 방송의 질도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 가지를 KTN 방송국에 대해서 꼽는다면 저는 현장 취재가 많아졌다는 거에 굉장한 이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이제 그 주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KTN 방송국 이름으로 취재를 나가서 이제 또 이제 그 미디어 크리덴셜이라 그래서 이게 꼭 허락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취재해 갖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우리 몫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게 사오기 전보다 전 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초반에 이제 예를 들면 주청사에서 맨날 회기가 열릴 때 저 혼자 다니다가 이제 같이 다니니까 더 좋고요. 또 제가 할 일을 또 김용선 기자나 다른 기자들이 또 해줘서 훨씬 더 좋고요. 편하다는 얘기인가요? 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앵커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늘 스트레이트 기사를 하다가 특정한 뭐 기자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명의 기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왠지 뿌듯합니다. 네. 자, 이제 한인사회에서 일어난 그 뉴스 중에서 스티브 홍 기자가 뽑은 베스트 3를 얘기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 뽑으려고 하면 한정없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항상 있었던 행사가 취소돼서 마음이 아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꾸준히 역할을 해주신 그 한인사회 곳곳에 그 인재들과 또 이제 힘을 주시는 그걸 인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한인사회가 또 버텨 나온 그런 이제 게 있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거기에 따른 잡음. 저희가 항상 마음이 아픈 게 그 잡음인데요. 그 잡음만 없으면 나머진 다 좋은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좋은 점만, 나쁜 점만 있을 수는 없겠지만 이게 다 융합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른들 또 올드타이머 분들이 이제 어른으로서의 잘 행동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것도 한인 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20년보다는 2021년 뭐 해가 거듭할수록 더 좋은 한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에 맞지 않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고 더욱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한인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대 2020년 한인사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그 외에 또 김용성 기자가 뽑은 이 3대 뉴스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스티브 온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2020년 마지막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성탄절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방송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뉴스 데스크를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 홍 기자가 한인 사회에서 일어났던 3대 이슈에 대한 얘기를 전반해서 했는데요. 자, 2부에서는 김용성 기자와 함께 이 조지아주 전반에 있었던 3대 이슈, 김용성 기자가 뽑은 3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용성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카메라 앞에 서서 이 기자로서 기사를 전달하다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앉은 자리는 처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니까 너무 긴장되네요. 뉴스 할 땐 잘 몰랐는데 지금 굉장히 표정이 어색합니다, 여러분. 귀여워요. 자, 이제 김용성 기자가 기사로서 1년간 활동을 하면서 취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네, 맞습니다. 그 취재를 다니는 중에 우리가 이거는 정말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지금 3대 뉴스를 뽑았는데 바로 들어갈까요? 뉴스?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골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사회가 암울한 가운데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미네소타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이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짓눌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너무 마음 아프죠.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발생했는데 애틀랜타에서도 항의 시위가 여러 번 진행됐습니다. 특히 애틀랜타시 다운타운에서 크게 시위가 벌어졌을 때는 그 시위 참가자들이 CNN 건물에 돌을 던지거나 폭죽을 던지거나 뭐 주위 그 경찰차에 불을 붙이는 등 매우 과격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점가나 이제 버케드 지역까지도 이제 약탈 피해를 입은 그렇죠.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도 있었고 또 웬디스가 불탈 때도 현장에 있었는데 카메라에 담지 못한 그런 긴박함이 현장에서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처음 애틀랜타 다운타운의 시위 현장에 갔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였습니다. 이제 좀 과격 양상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잦아지고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경찰 특공대가 이제 도처에 있고 이제 시위 참가자들이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긴장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작은 거 하나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위 참가자가 그냥 유리병을 하나 던졌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게 화염병인 줄 알고 이제 뛰어가는 상황도 있었고 거기다가 이미 불타있던 차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달아나던 시기도 있었고 이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겁나진 않았어요? 처음 갔으니까 매우 겁났죠. 그치, 평생 처음 본 거죠. 네. 사실 김용성 기자의 부모 세대인 저희들은 시위에 좀 익숙해요. 한국에서 우리가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던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김용성 기자는 태어나서 처음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 웬디스가 불타는 현장에서는 더 긴박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웬디스가 불탄 사건은 조금 다른 사건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레이샤드 브룩스라는 흑인 청년이 경찰 총에 맞아서 죽은 사건이었는데 이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이미 그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더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나니까 이제 또 흑인 사회가 이제 분노를 했던 일인데 그 상황 자체는 매우 긴박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는 이제 좀 평화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막 노래도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호는 외쳤지만은 뭐 폭력이 있거나 하진 않았는데 주위에 있던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차를 이제 막 발로 차고 공격을 하고 갑자기. 네, 저도 뭐 정확히 원인은 저도 파악은 안 됐지만은 이제 공격을 하고 또 이제 경찰들도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뭐 연막탄을 던지고 이제 뭐 그 진압 장비를 사용하고 이런 식의 하면서 이제 좀 과격 양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격 양상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시위 참가자들이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이제 아예 그냥 차선을 다 막고 그 웬디스 매장에는 이제 돌, 폭죽 뭐 같은 걸 던지고 이제 주위에 불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KTN이 이렇게 현장, 주류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는 일이 있는 곳에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김용성 기자의 기자 정신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섭고 겁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시위 현장에, 더군다나 인종차별 시위 현장에 우리 동양인이 가면 굉장히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용기가 참 대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첫 번째가 인종차별 시위가 우리한테 있었던 굉장히 빅 이슈였다 하면 두 번째로 꼽은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대선은 이제 사상 최대급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특히 조지아주가 기존에는 공화당 텃밭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경합주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 돼서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들 이를 의식한 듯이 이제 조지아에 수차례를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메이콘시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했는데 저희 KTN 취재진이 이제 방문을 해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전 사실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네, 그 트럼프 지지자들의 열기가 매우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메이콘시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7시에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많은 트럼프 지지자가 모여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이사와 버논 존스 주하운 의원 등 많은 친트럼프 인사들이 지지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의 연설을 마친 이후 선거 유세를 종료했습니다. 메이콘시에서 KTN 뉴스 김용석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때가 막 팬데믹이 너무 심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 집회를 하는 게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마스크 쓰고 갔죠? 예, 저는 마스크를 쓰고 갔는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영성 기자의 입장에서 미국 대선을 사실은 처음 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을 엄청난 양의 투표 참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는 특히 조지아주만 말해도 이제 유권자 자체가 이제 역대 최대급이었고 이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조기 투표나 아니면 부재자 투표로 이제 참여한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투표 양 자체가 이제 이전 투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한인 사회 또한 많은 참석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그 바탕이 사실은 기자들의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현장 취재를 자꾸 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투표를 해야 되겠다. 우리의 힘을 좀 보여주고 내 뜻이 뭔지를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느껴지는데 이렇게 취재를 다녀본 어떤 소감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네, 맞죠. 정말 이제 제 세상이 이제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이제 더 깊고 이제 더 다채롭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제 뉴스를 이제 제가 글로만 볼 때랑 이제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볼 때랑은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세 개의 이슈를 뽑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슈가 너무 많으니까 그중에 뭘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좀 제네럴한 이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 세 가지 이슈는 모두에게 이슈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코로나예요. 코로나와 자택 대비령을 지금 세 번째 이슈.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네, 이제 지난 3월에 조지아주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그게 3월이었고. 네, 나타난 다음에 이제 계속 조지아주에서 확산세가 꽤 가파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누적 확진 환자가 7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백신이 나왔어요. 지금 우리 방송이 되고 있는 현재 그 크리스마스 시점에서는 이미 백신을 맞은 분들이 있을 테고 또 첫 번째는 14일인지 15일인지에 맞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혹시 그 소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조지아주에서는 14일에 간호사 몇 명이 이제 이미 백신을 맞은 걸로 전해졌고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의 최고의 희망이 이 백신이에요, 여러분. 내 차례는 언제 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이고 또 현장을 취재를 다니면서 굉장히 겁이 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시위대나 이런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네, 걱정 많으시죠. 왜냐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국에서 느끼시는 게 훨씬 더 긴박하게 미국 상황을 느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또 직장 생활을 이제 처음 했는데 기자로서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도 처음 했잖아요. 미국 사는 게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말 살기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늘 얘기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번 세대를 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다음 세대들은 전 세대보다 힘들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뿌리가 되고 걸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2021년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취재하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된 첫 시간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앞으로 이런 시간을 많이 마련해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성탄절 날의 밤입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성탄절 다 지났겠지만요. 2020년에도 성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성탄절이 올 거고요. 시간은 가고 우리의 삶은 지속됩니다. 코로나를 이겨내시고 좀 더 건강하고 밝은 2021년을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모아모아톡 2020년 마지막 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